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후회들, 그리고 이제는 전할 수 없는 말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75이 됩니다. 손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증손자까지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사람들은 제게 복 많이 받으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돌덩이의 이름은 후회입니다. 27살 저는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야망이라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큰 사람이 되어야지.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월급은 적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짜증을 내곤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운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어머니의 모습. 우리 어머니는 참 특별한 분이셨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언제나 검은색 한복을 입고 계셨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저와 동생 둘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참 거칠었어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고 김치를 담가 파시고 때로는 품팔이도 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거든요. 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라. 어머니는 그것만 바란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지만 자식들만큼은 반드시 공부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죠. 기억해보면 어머니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리가 먹을 아침을 준비하시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그러고 나서야 당신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저녁에 돌아오시면 파김치 냄새와 함께 피곤에 찌든 모습이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숙제는 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우리 아들 오늘 힘들었지?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많이 먹어라.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젊은 시절의 오만함. 하지만 20살이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의사, 변호사, 사업가. 제가 보기에는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병원을 하신다거나 우리 어머니는 대학 교수야라고 말할 때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신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어머니는 아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늘 눈치가 빠른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어요. 얘야, 어머니가 너 창피하게 하는 건 아니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결혼과 분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부될 사람의 부모님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교육자 가정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셨죠. 아드님, 어머님은 뭘 하시나요?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신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표현을 써야 할까?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실도 아니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어머니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해라. 그 말씀 속에 담긴 쓸쓸함을 저는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결혼 후 저희는 신혼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괜찮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끼리 살아야지. 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안도감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아내 앞에서 어머니의 일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외로움. 신혼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 아이가 태어나서 바쁘다는 핑계, 온갖 핑계로 어머니 뵈러 가는 일을 미뤘어요. 어머니는 전화도 잘 안 하셨어요.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끔 전화를 드리면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그 밝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갑자기 어머니 집에 들렀던 적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혼자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앞에는 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요. 어머니, 라면만 드세요? 얘야. 언제 왔니? 어머니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해. 간단하고 좋아. 하지만 그 라면 그릇 옆에 놓인 김치통을 보니 김치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로 들어있는 것도 없었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드실 게 없어요? 시장이라도 봐놓으시지. 괜찮다, 괜찮아. 엄마 혼자 먹을 건데 뭘 그리 많이 해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그때도 저는 단순히 어머니가 간소하게 사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당신이 벌어둔 돈을 모두 저희들 결혼 비용과 집 마련하는 데 쓰신 후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일하기도 어려워지셨고요. 하지만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의 세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는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으며 승진도 하고 아이들도 둘을 낳아 기르면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차도 바꾸고 겉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다. 어머니는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체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고 계셨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허리도 아프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정도로만 넘겨버렸습니다. 제대로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약국에서 파는 약 사드세요. 요즘 좋은 약 많아요.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갔죠. 어머니는 아프셔도 참으셨어요. 자식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7.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어머니가 75살이 되셨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으셨어요. 얘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와주면 안 되겠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때도 저는 바빠서 바로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너무 바빠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와라.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런데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얘야,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와줄 수 있니?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전화로는 안 되겠다. 꼭 와줘. 그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서 저는 그제야 서둘러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방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으셨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 전부터. 좀 아팠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어.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병원부터 가봐야죠. 얘야, 병원은 내일 가면 돼. 오늘은 그냥 엄마 옆에 있어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너를 창피하게 해서. 어머니가 좀 더 공부했으면, 좀 더 괜찮은 일을 했으면 너도 당당하게 살았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는 것도, 남들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피했다는 것도,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동안 모르는 척 해주셨던 거예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아니야. 엄마는 알고 있어. 그래도 괜찮다.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얘야,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내일 병원 가시면. 얘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줘.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엄마가 많이 외로웠어. 그래도 내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참을 수 있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가끔씩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밤새 간병해 주셨던 이야기, 대학 입학할 때 기뻐하셨던 이야기. 어머니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니? 너희들이 어렸을 때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엄마 하면서 달려와 안기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마지막 순간,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입원시킨 후 저는 형제들과 아내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저희는 교대로 간병하면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의사는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통증을 참으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라고도 했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픔을 견뎌오셨는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으셨는지. 어머니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저는 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거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후회의 시작.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저는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방 서랍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낸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 대학 시절 용돈 달라고 보낸 편지, 취직했다고 알린 편지, 그리고 신문 스크랩도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포상을 받았다는 작은 기사까지 오려서 보관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의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거의 모든 페이지가 저희들 이야기였어요. 오늘 큰아들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일이 힘든가 보다. 괜히 전화해서 피곤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 작은 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손자가 많이 컸다.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가슴이 뛴다. 그래도 오래 있으면 귀찮을 것 같아서 빨리 보냈다. 큰아들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요즘 무릎이 아픈데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희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이 아프다는 것도 외롭다는 것도 숨기시면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잘 자랐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아이들아,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지는 마라. 어머니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 대부분이 후회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얘야, 한번 놀러 와라라고 하셨을 때 바빠서 못 가겠어요 라고 대답했던 것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라고 무심하게 넘겨버렸던 것들. 어머니의 일을 부끄러워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만약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갔다면, 만약 그때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다면, 하지만 만약은 아무 소용 없었어요.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괴로웠던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얘야, 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셔야 할 분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자신보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당신이 힘들고 아프셔도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참으셨고, 자식들이 당신을 부끄러워해도 이해한다고 하시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어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저는 고마워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의 외로움을 저는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늦은 깨달음인지.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갈 때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려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되어 깨달은 것.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면 밤새 잠 못 이루고, 아이가 기뻐하면 덩달아 기뻐하고, 아이가 슬퍼하면 가슴이 아파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을 느꼈어요. 어릴 때는 아빠 하면서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빠는 몰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느끼셨을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날 때 저는 현관에서 배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주 연락해라. 아빠가 걱정된다. 그때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빠, 너무 자주 연락하면 귀찮아해요. 필요할 때만 할게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 사랑이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는 마음, 어머니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후회는 계속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만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져요.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보셨다면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요.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갈 때도,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을 때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나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어머니는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셨어요. 좋은 음식도 많이 드셔보지 못하셨고, 편안한 삶도 살아보지 못하셨어요.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뭔가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를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런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말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어머니와 대화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얘야. 언제 왔니?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 뭘 드셨어요? 어머니는 괜찮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얘야, 왜 미안하다고 그래?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 어머니가 외로우셨는데도 모른 척해서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제일 기뻐.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요.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어머니 자랑이야. 그런 대화를 상상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어머니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남의 집 빨래를 하시는 것도, 김치를 담가서 파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저희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 그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말들을 이제는 직접 전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먼저 제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혼자서 아빠와 삼촌을 키우셨단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시고, 할머니는 당신이 힘드셔도 우리가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도 하지 않으셨어. 그런 분이 바로 너희들의 할머니야.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아빠,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가끔 안부를 여쭙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곤 해요.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혼자 계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정성껏 돌봐드리려고 노력해요. 어머니가 생전에 하지 못했던 여행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다녀오곤 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께 마음으로 이야기해드려요. 어머니,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도 이런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길 바라요. 시간은 흘러도 벌써 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나이가 많아졌죠. 이제 저도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는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워질수록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손자들을 보면서도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머니의 사랑을 이 아이들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손자가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와 안길 때면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요. 어머니도 이런 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으셨을 텐데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요. 꿈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젊고 건강한 모습이세요.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해 주세요. 얘야,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좋다. 걱정하지 마라. 꿈에서라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더 큰 허전함이 몰려와요. 어머니의 사랑은 계속된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나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해치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이 지금도 제 삶의 지침이 되고 있어요.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젊은 분들께 드리는 말씀. 이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정말 괜찮은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부모님은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아픈 것도 참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의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을 키우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안부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부모님께는 여러분이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드리세요. 그 말들이 부모님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특히 어머니께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제가 어머니를 떠나보는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0여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도 지금이 아니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가능하다면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인사.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어 놓았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부모님께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시게 된다면,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그리워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요.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워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이 그리워요. 그리고 어머니께 못다한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미안해요. 이 말들을 이제라도 바람에 실어서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디에 계시든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어머니가 괜찮다 얘야. 어머니도 사랑한다고 답해 주시기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그 소중한 말들을 전해드리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